누구나 한 번쯤 그리운 사람의 편지를 기다리며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추억 갖고 계실 텐데요. 언제부턴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도 빨간 우체통도 자주 볼 수 없게 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주민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집배원이 있습니다. 다정한 시골 집배원 류상진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배원들은 그냥 편지를 배달하면 행복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서 그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뜻으로 이제 웃음 나오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더 큰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류상진 씨가 일하는 곳은 전남 보성에 있는 우체국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최고참 집배원인데요. 정년이 넘은 나이지만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과 만나는 이 일이 좋아 40년째 집배원을 하고 있죠. 이날도 각지로 배달될 우편물들을 분류하며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우편물 분류 작업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참 배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옛날 제가 처음 우체국 들어왔을 때는 네. 그 빨간 자전거에다가 큰 가방 메고 그 이제 손으로 직접 쓴 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을 그 집 대문 앞에서 따랑따랑 자전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발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 달려나가서 편지를 받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집배원들 보면 겁이 난다 그래요. 겁이 난다. 왜 이제 편지가 없어지고 대신 저기 이제 전부 고지서, 청첩장, 부고장 무슨 그것만 전부 배달하니까 집배원들을 보면 겁이 난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정한 손편지 대신 딱딱한 인쇄물이 대부분이지만 류상진 씨에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떤 소식이건 우편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집배원은 무척 고단한 직업입니다. 때로는 20kg도 넘는 무거운 물건을 날라야 하고요. 좁고 비탈진 시골길이나 계단이 있는 집이면 일일이 걸어서 배달해야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물이 있으면 어디든 배달해야 하는 힘든 직업 집배원. 그래도 마음씨 좋은 류상진 씨는 마냥 괜찮다고 합니다. 집배원 업무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프로그램에 소개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매일 그렇게 한다면은 솔직히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달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건 날짜로 따져보면은 그것이 한 20일 정도. 매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 죽어나가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한이 이제 비 오면 그냥 힘들지 않냐고. 근데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비가 안 오거든요. 네. 또 눈 오면 또 힘들지 않냐는데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또 눈이 안 와요. 그런데 그냥 뭐가 힘듭니까? 그걸 힘들게 생각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오늘 비가 오면 내일은 비 안 올 테니까 오늘만 참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지. 이날 하루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꼼꼼히 챙겨 우체국을 나서는 류상진 씨. 작은 우편물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천직으로 생각하고 걸어온 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류상진 씨. 그가 회천면에서 우편 배달을 한 지는 벌써 11년째인데요. 마을 구석구석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길은 물론이고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편지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좋은 소식도 날라다주는 류상진 씨는 회천면 사람들에게 다정한 이웃 같은 사람이죠.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게 되죠. 편지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소식들도 전해주시나요? 가끔 이제 소식을 듣는데 그게 이제 가끔씩은 좀 그래요. 어떤 얘기는 좀 안 들어야 되는 얘기를 대표 들어놓으면 그냥 좀 찜찜하기도 하고. 또 그냥 누집이는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딱 그러면 아이고 참 그거 잘했다고 그냥 그래서 널리 알려야 축하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회천이라는 곳을 10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도 보고 그러면 유상진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회천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회천면을 오기 전에 바닷가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거칠고 네. 그런 마을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니 그런 일 없어요. 보면은 참 사람들이 순진하고 인심이 그렇게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해요. 네. 젊은 사람들도 막 귀농을 하면 해체면에 와서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집이 딱 비고 그러면은 참 마음이 좀 그렇게 좀 싸하니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좀 자꾸 많이 들어와서 여기 살기 좋으니까 와서 부지런히 농사하면 부자로 잘 살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젊은 사람 구경하기 힘든 것이 시골 마을.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찾아와주는 사람은 류상진 씨뿐인데요. 그저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번씩 들러 어르신들에게 농담을 거는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의 편지를 전해주러 왔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보냈어요. 카드. 때론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엔 우편물 없이도 꼭 한 번씩 들러보는 류상진 씨. 멀리 사는 자식들 대신 날마다 얼굴을 비추는 그는 시골 어르신들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배달 다니시기도 참 힘드실 텐데 가끔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쓸쓸한 분들 들러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부가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들여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니에요. 불과해 몇 분인데 그 시간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잘 계신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물만 또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도 전달하시고 또 관심도 베풀어 주시는 것 같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간단한 일 아닙니까? 한번 둘러보고 잘 계신가 한번 물어보고 사탕 하나 지어드리고 입에 넣어드리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그게 대단히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시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시다 보니까 그게 또 좀 마음에 또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개운해지고 좀 그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뭔가 좀 그래서 자꾸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한땐 수북히 쌓인 편지를 수거하느라 열쇠구멍 닳도록 열고 닫았건만 이제는 별로 쓸모 없어진 빨간 우체통. 먼지만 쌓인 채 자리만 지키는 애물단지가 되었지만 행여 편지 한 통이라도 들어있을까봐 우체통 옆을 지날 땐 꼭 열어보곤 합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리운 누군가가 멀리서 보내온 사랑과 마음을 배달하며 힘들기보단 참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집배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산도 넘어야 되고 고개도 지나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고되실 텐데 사무실에 편안히 앉아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이런 푸른 멋있는 녹차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시골 그 어른들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집배원들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집배원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때 되면 뭐 밥은 물론이고 간식 같은 것도 많이 그냥 그 아낌없이 막 주시는 분들이 집배원들은 그렇게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골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집배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상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집배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배원들은 그냥 편지를 배달하는 행복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을 나누는 집배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그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뜻으로 이제 웃음 나오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더 큰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배원이라는 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온 그가 집에 오자마자 맨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 앞에 앉는 겁니다. 그가 집배원 일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글 쓰는 일인데요. 류상진 씨는 이미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고 책까지 펴낸 어엿한 수필가.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만나는 소소하지만 정감 있는 일들을
무심히 넘겨버리기가 아쉬워 메모를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요. 그의 수필에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다정한 성격과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진솔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수필을 쓰신다고 들었는데 야, 이 집배원 생활을 하시면서 또 수필을 쓴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수필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큰 무슨 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10월 말에 우편물 배달하지 않습니까? 네. 배달하면서 이제 만나는 거 주민들의 이야기, 이제 안부 묻고 무슨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내가 수필로 써요. 글로 쓰거든요. 우리 남들한테 내놓기는 약간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기록을 해놓는다는 그 의미에서 그냥 쓰는 거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저는 무슨 그냥 막 붙이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 이야기하는 그대로만 내용을 쓰다 보니까 무슨 큰 내용은 아니지만 또 그런 대로 또 읽으신 분들은 또 재미가 있다 그러대요 또. 네. 오랫동안 집배원 생활도 하시고 글도 이렇게 쓰시는데 앞으로 유상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면은 뭘까요? 펑튀기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티밥을 갖다가 이제 무료로 펑튀기를 튀겨드리면서 할머니들의 그뭐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어떤 거라면 전설 마을의 전설 같은 것을 좀 수집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자꾸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집에 있기만 있으면 못할 겁니까? 차라리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일 같기도 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집배원이란 사람들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빨간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시골길을 달리고 있을 류상진 씨. 명로진이 만난 류상진 씨는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집배원입니다.